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열심히 우리 수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좀 변수가 생겼죠. 어떤 면에서는 등교 변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내일 화요일쯤에는 교육부에서 다시 정확한 등교 개학 날짜를 이제 협의한 결과를 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3학년만 일단 일주일 연기됐지, 여러분들이 같이 또 일주일 연기됐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선생님 목표는 어느 정도는 등교 계획하기 전까지는 진도를 다 맞춰야지 나중에 우리 만났었을 때 그나마 좀 얼굴 보고 여러분들은 뭐 문제도 좀 더 풀어주고 문제 이론 설명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한다 쳐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하면서 했었을 경우는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일단은 선생님 목표는 우리 정상적인 등교 개학일은 5월 20일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진도를 다 나가는 게 일단 선생님 목표입니다. 뭐 이게 출석 강의도 아니고 하니까 선생님 추가적으로 강의 올렸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듣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뭐 7트랙 학생들도 열심히 듣고 8트랙 학생들도 많이 강의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딱히 질문할 게 없으면요, 이제 추가 강의를 올렸을 때에는 학번이랑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굳이 안 써도 돼요. 유학생은 그냥 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효과도 있겠네요. 질문이 없어도 이 학생 열심히 듣는구나, 그렇게 선생님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래서 써도 질문 없어도 이렇게 학번이랑 이름만 써서 이렇게 설문 제출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뭐 어떤 학생은 분자 문제가 어렵다고 하셨다. 근데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떡하냐 지금. 그래서 발도 안 닦는 건데요. 오늘 하다 보면 머리 터지고 미칠 텐데. 그래서 특별히 오늘 수업부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도 잘 들어주고 있지만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이 기체가 무색이라 하셨는데 네온이나 제논 같은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입자가 큰 거기 때문에 기체 분자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체 분자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뭐 네온 기체, 네온사인 같은 거 말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에 요거는 조금 뒤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단순하게 네온을 예로 들어봅시다. 네온사인. 네온사인. 얘네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인스타 감성 하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늘 네가 제일 예뻐 라고든지 흔들리면 피눈꽃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이제 많은 데 글귀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회식하면서 술집 같은 데 가면은 또 다양한 지금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는 그 문구가 생각이 안 났네요. 그런 게 요즘 최근 들어서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온 사인으로 인한 그런 문구 같은 게.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을 껐다 전원을 켜지 않으면은 아무런 색깔이 보이질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을 예를 들고 오늘이라는 거를 우리가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진짜 글씨 참 못 쓰네. 이렇게 네온 사인으로 해서 오늘 너무 더 뭐 오늘 보고 싶다 이런 거 쓰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면 또 이제 이거 잘 보시면은 아무런 전원을 가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네온 기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아무런 색깔을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얘는 전원을 팍 주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를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선생님 그럼 얘네도 기체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우리 눈에 색깔이 보이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같은데요. 혹시 전기를 걸어주거나 해야만 빛이 나는 건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맞습니다. 전기를 걸어줘야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용 같은 경우가 여기서는 굉장히 이제 고전압이라 하죠. 양쪽에서 이제 얘네들 뭐 전선이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고전압이 걸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요,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돼요.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원자핵이라 전자로 분리가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학생은 나중에 이거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보면 1차 집필고 시험 보면 들어가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굳이 지금 해줄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원자들이 이온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일단은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자핵이랑 전자가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떠다니게 되겠죠. 떠다니게 되고 그리고 이 원자핵은 플러스의 성향을 나타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성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있는 애들은 플러스로 가려고 하고 플러스 있는 애들은 이제 마이너스 그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 마찰도 일어나고 열도 일어나고 하면서 에너지들이 방출을 하게 돼요. 에너지 방출하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그때 방출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 형태로 이제 방출됐을 경우 우리 눈에 그게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형광등, 뭐 네온사인, 뭐 이런 거 여기 안에 어떤 기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색깔이 다르게 보입니다. 뭐 네온 기체가 있다든지 뭐 아르곤 기체 있다든지 뭐 젠논 기체 있다든지 뭐 또 수소가 있다든지 하면서 이 안에 어떤 기체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색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높은 에너지를 주어지게 되면은 얘네들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걔네들 입자들 사이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보일 때 빛 에너지를 방출되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게 어떤 것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빛 에너지로 방출될 때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조만간 더 자세하게 그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조만간 다시 이제 선생님이 원자의 구조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온화가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마 쉽게 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궁금해도 조금만 더 참아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게 추가 강의다 보니까는 질문이 평소 때보다는 조금 적네요. 그리고 이거 이제 칠판 이거 빨았어야 된다라는 거, 참 불편하네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일단 선생님 오늘은 빨아 쓰기 싫어서 다른 과학실에 있는 걸 갖고 왔어요. 여기 한 장 더 갖고 왔는데 몇 장 더 있어요. 몇 장 더. 이건 아닌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갖고 와서 당분간은 이걸로 계속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이 너무 많아졌네요. 질문 많이 해도 좋아요. 선생님 질문 받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뭐 선생님이 또 완벽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도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같이 찾아가면서 같이 찾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학생이 화학 반응식에서 화학 반응식, 일단 오늘 배워야 될 게 또 이제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부터 쓰고 생성부터 쓰고 반응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본 친구가 있어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런 거 선생님이 처음 봐서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게 왜 안 된다라고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분해 반응 같은 경우 있어요. 분해 반응. 어떤 경우가 이제
뭐 A랑 B랑 합쳐져 있었는데 분해돼서 A랑 B로 나눠졌다. 그런 분해 반응 같은 경우는 어찌 됐던지 간에 그 예를 들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하지 말고 A랑 B랑 만났어. 그래서 얘네들이 C가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되나 이제 그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만나서 요놈을 만든 거고요. 얘네가 혼자서 분해가 돼서 얘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들이 반응물이고 여기서는 얘네 혼자가 C 자체 혼자가 반응물이 됩니다. 그리고 분해돼서 만들어진 얘네들이 이제 생성물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왼쪽에는 우리가 어떤 걸 써줘야 되는 거냐면은 반응물을 써줘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건 있는데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요거는 지금 설명하기에는 지금 설명이 너무 TMI 같아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생성물이 반응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 화학 반응 시계로 다시 거꾸로 가는 화살표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그냥 무조건 왼쪽에는 반응물을 써주고 오른쪽에는 뭐를 써준다? 생성물을 써준다. 요 플러스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두 물질을 연결시켜 주는 거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 만들어진 암모니아도 기체인가요? 네, 기체가 맞아요. 물처럼 액체가 되는 건 아닌가요? 온도가 낮아지면은 물처럼 액체로 되긴 하겠죠. 근데 이 하버 보시법에서 공정이 될 때에는 수소 기체랑 질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드는 화학 반응 시기고요. 탄화수소는 모두 기체인가요?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네요.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탄화수소도 이것도 모든 물체들이 다 기체 맺는 거 아니야. 탄화수소도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어요.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은 고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체인 것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선생님이 다른 문제집 하나 하이탭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PDF 파일로 교과서를 좀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좀 예를 들어 너무 또 쓰잘데기 없이 또 많은 내용을 또 하면 안 되니까는, 이제 걱정이 되네요, 오늘 수업. 화학 반응 시 우리 지난 시간에 완성시키는 거 그거 뭐 우리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뷰테인 우리 연소 반응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이것도 같이 했었던 거고요. 예제 보시면은 교과서 35페이지 나온 거 뷰테인 요거 화학 반응 시 맞추는 선생님 해봤고, 또 어떤 것까지 했었냐면은 쉽게 이 탄화수소 쉽게 만드는 방법, 그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가 해봤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선생님이랑 봤을 때 요거 이제 하나만 복수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 물질의 상태 고체면 S, 액체면 리퀴드 따서 이제 L, 그리고 기체면 요거, 그리고
수액액이면 이제 AQ 이렇게 써준다 했었죠. 근데 여기 선생님이 이거 보면서, 얘는 다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야. 기체인데, 여기 물이 조금 여기도 이제 항상, 좀 애매합니다. 이 물이 만들어질 때, 아마 선생님이 쓸 때는 기체를 쓴 것 같은데, 이 교과서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L로 되어 있습니다. L로. L로 되어 있어요. L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요거는 외우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 손에 약간, 이제 혼돈한 것 같아요. 약간 좀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탄화수소, 요노 애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숫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냐면은, 요 숫자, 탄소수. 탄소수가 증가하면은, 얘네들이, 뭐로 나오냐면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는 기체로 나오게 됩니다. 기체로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까지 가면은 헷갈릴까봐 설명하지 않겠는데, 이 탄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왜 여기서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나오냐면, 액체가 아니라 기체가 나오려면은 얘네들이 온도가 일단 몇 도씨 이상이어야 돼. 100도씨 이상이어야 돼요. 100도씨 이상이어야 되는 건데, 탄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높아지냐면은, 일단 끓는 점이 높아져요. 끓는 점. 이 끓는 점이랑, 요거는 이제 무슨 관계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얘네들이, 반응할 때, 이 산소랑 만나서 빛과 열을 내게 되죠. 빛과 열을 냈는데, 얘네 탄소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 온도가 더 올라가는 이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질 때, 액체보다는 이제 기체로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참고서마다 되게 달라요. 바로 이제 기체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기체 표현되는 부분과 이제 이렇게 액체로 표현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화학 반응식인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상태를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만들어지는 건 액체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 온도 때문에 기체로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책도 있는 거고, 그냥 아예 그냥 AC 당초 그냥 나중에 만들어져 우리가 채널을 봤었을 때 기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체를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요 물의 상태는 여러분들 크게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반드시 얘네들이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얘네들이 액체로 표현됐는지, 선생님 말한 거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액체로 표현됐는지 기체로 표현됐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게 조금 묻는 내용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요거 화학 반응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 문제 6번이랑 확인 문제 7번 요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미정 계수법 쓰면은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생각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화학 반응식을 써볼 거냐면요.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 이건 교과서 나온 거니까는 물이 아니라 암모니아를 한번 해볼까? CO2. CO2로 하지 말자. 하버 보시법이 이걸로 합시다. 선생님 아침부터 하우스에서 일을 많이 하고 왔더니 정신이 메롱하네요. 요 화학 반응식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만들어지는 여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기에 이제 고온 고압 그리고
촉매까지 가해줬었을 땐 이렇게 반응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 복습했으면 좋겠냐면은 몰이 어떤 거 뜻하는지랑 화학식량, 화학식량이 뭘 뜻하는지, 그리고 몰과 화학식량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피,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얘네들의 연관성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들어오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 이야기가 편할 겁니다. 하나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거까지 쓸까요? 이제 질량? 질량이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은 몰수도 변하는 거고, 질량이 변하면은 아보가드로 수도 변하는 거고, 또 질량이 변하면은 부피도 변하겠죠.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같은 물질인데 질량이 크다라는 말은 그만큼 입자수가 많다. 그만큼 입자수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 거리, 이제 걔네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좀 더 다 봤었을 때 부피도 커지는 거고. 이 몰이 뭐야? 묶음 단위야. 개수가 많으면 묶음 단위도 더 커지는 거 되겠죠. 계란 30개 할 때 몇 묶음? 한 판. 계란 60개 할 때 몇 묶음? 두 판. 개수가 60개 됐더니 묶음 수가 증가했네. 몰수가 증가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가드로수 몇 개만큼 있었을 경우에 우리는 6.02 곱하기 10에 3승계만큼 있었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몰이라 부르고, 이거는 우리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화학 반응식에서 요 앞에 나타나는 숫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다? 화학 반응 개수. 화학 반응 개수고, 얘네들은 항상 무조건 정수여야 하는 거고요. 정수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작은 정수비. 무조건 정수고 가장 작은 정수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야. 그러면 봅시다. 잘 들어오세요. 얘네들의 개수비. 앞에 있는 화학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애들의 개수비. 우리 한번 계산해 보면, 얘네들은 1대 3대 2가 되겠죠. 개수비. 개수비는 1대 3대 2가 될 겁니다. 1대 3대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만약에 한 개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 필요한 거고, 3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몇 개만큼 만들어질 거냐면 2개만큼 만들어진다.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는 한마디로 반응하는 개수비, 이건 똑같아요. 하나, 3개, 2개, 이렇게 질소기체 1개랑 N2 1개랑 H2 3개가 반응을 하면 NH3라는 몇 개가 2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요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개수비라 할 수 있어요. 개수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밑에 거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알아볼 거냐면요, 몰수비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몰수비를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때 몰수비 알아보기 전에 우리 하나 여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한 단계만 거쳐 가봅시다. 계란 또야. 눈에 하면 계란. 계란 한 판. 한 판 몇 개야? 30개야. 계란이 1개 있을 때랑 계란이 2개 있을 때랑 계란이 3개 있을 때 각각 계란이 몇 판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계란 1개 있을 때 우리 계란 1개 있을 때 몇 판이라 그래 우리는? 이게 어려우면은 계란이 30개 있을 때는 몇 판이야? 한 판이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는 한 묶음의 개수를
현재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얘네들은 30분의 1판이 되는 거야. 30개가 한 판인 이유는 한 판이 몇 개이기 때문에 30개이기 때문에 30개가 몇 판이 된다? 한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30개가 한 판인데 몇 개만큼 있어? 2개만큼 있네. 얘네는 30분의 2판이 되는 거고, 얘는 한 판이 몇 개인데 30개인데 총 몇 개 있어? 3개 있어. 얘네들은 30분의 3판 이렇게 됩니다. 요 계산 어렵지 않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잠깐 멈춰둔 다음에 요거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한 개, 세 개, 두 개를 어떤 걸로 나타내 볼 거냐면요. 뭘로 나타낼 거, 몇 몰만큼 있는지, 한번 나타내 볼 건데, 우리가 1몰은 몇 개 있을 때 한 묶음이야? 그렇지, 6점. 02 곱하기 10에 23승계만큼 있을 때 1몰이야. 근데 지금 몇 개 있대? 한 개 있대. 그럼 얘네들은 6.02 곱하기 10에 23분의 1몰만큼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다 몇 몰인지 몇 몰만큼 있는지 그 묶음의 단위가 우리가 몰로 계산할 건데 1몰은 무조건 몇 개만큼 있을 때다?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만큼 있을 때다. 근데 몇 개 있대? 3개 있어. 얘네들은 6.02 곱하기 10에 23승분의 3몰만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얘도 일단 1몰 한 묶음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에 3승분의 현재 몇 개 있어? 2개 있죠. 이것 몰과 개수의 관계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에 아마 그래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Y자 모양으로 해서 써줬었죠. 그거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6.02 곱하기 10에 23승분의 1몰, 얘네들은 6.02 곱하기 10에 23승분의 3몰, 얘는 6.02 곱하기 10에 23승분의 2몰만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도대체 밑에 요거를 왜 써준 거예요? 6.02 곱하기 10에 23승 이거 왜 써준 거예요? 요거 때문에 뭔가 더 어려워 보여요. 얘네들은 그냥 한 묶음의 개수입니다. 그냥 여기서 한 묶음이 1몰 1몰의 개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걔네가 이래서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몰이고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몰이고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2몰이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듭니다. 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똑같은 거야. 밑에 한 묶음의 개수만 바뀐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3몰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2몰 눈치 빠른 학생 딱 캐치했을 겁니다. 어떤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몰수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수 비를 알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사라져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애들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똑같은 6.02 곱하기 10의 10의 23승이라는 똑같은 애들이 다 분모해서 똑같이 사라졌기 때문에 걔네들의 비율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게 뭐야? 몰수비랑 뭐랑 똑같네. 개수비랑 똑같구나 라는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합하는 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합하는 식에서 개수비가 몰수비가 된다는 겁니다. 개수비랑 몰수비랑 똑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나가 봅시다. 좀만 더. 어떤 것까지 할 거냐면요. 부피비까지만 볼게요. 부피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보가드로의 법칙 뭐지? 아보가드로의 법칙?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똑같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0도씨 1기압일 때, 모든 기체들은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1몰의 부피가 몇 리터? 22.4리터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몰수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부피도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시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 게 되는 겁니다. 요 개념만 잘 갖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조건이 0도씩 1기압을 해보자. 실제로 0도씨 1기압은 아니겠지. 근데 0도 1기압 아니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조건을 0도씨 1기압으로 해준 거야. 이 조건에서 이제 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이제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칩시다. 선생님이 0도씨 1기압을 예를 든 거는 여러분들이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를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서 0도씨 1기압으로 예를 들어 준 거고요. 실제로 이 화학 반응식은 0도씨 1기압에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 얘는 고온 고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요거는 지금 그냥 가상적으로 예를 드는 것 뿐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에서 얘네들 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그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지금 1몰, 얘는 3몰, 얘는 2몰 이렇게 이 몰수비로 반응을 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1몰 있다라고 치면은 이 수소기체는 몇 몰이 필요한 거야? 3몰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2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알겠죠? 요 개수가 무슨 비이기 때문에? 몰수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만 더 나가봅시다. 기체라서 기체. 얘는 다 뭐야, 지금? 기체네? 얘도 기체네? 얘도 기체야. 장필쌤이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1몰일 때 부피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22.4리터라고 했네. 그럼 얘는 지금 1몰 있다라는 거는 부피가 얼마만큼이다? 22.4리터가 필요한 거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3몰일 때에는 1몰일 때 22.4리터이기 때문에 3몰일 때에는 67.2리터인 거고, 다시 2몰일 때에는 8몰이 아니라 8리터지. 44.8리터가 됩니다. 8리터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부피를 뭐를 가지고 이제 부피 나타내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22.4, 67.2, 44.8 요거를 선생님이 요 22.4로 한번 나눠 볼게요. 22.4로 한번 나눠주면은 1, 얘는 3, 얘는 얼마 나올 거냐면은 2가 나올 겁니다.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네. 뭐랑 똑같아? 몰수비랑도 똑같고 개수비랑도 똑같구나.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몰수비랑 똑같고 부피비랑도 똑같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 몰수비랑
부피비랑 똑같을 경우에 요거는 기체의 경우 기체의 경우에만 요 개수비가 몰수비랑 부피비가 몰수비랑 똑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기체의 경우만.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개수비가 몰수비랑 똑같다. 개수의 몰수비랑 똑같다. 요거는 고체나 액체나 상관없이 다 기체나 다 적용이 되지만 이 부피비까지 가려면은 기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체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물질 상태를 잘 봐야 돼요. 물질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얘네들이 액체로 나왔다고 칩시다. 만약에 이 암모니아가 액체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어디까지는 맞냐면요. 개수비가 1대 3대 2는 거 화학 반응식 그대로 앞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1대 3대 2라는 거는 변동이 없어요. 마찬가지 몰수비도 1대 3대 2가 되는 거는 변동이 없어요. 왜? 얘가 한 개랑 얘 세 개랑 얘 두 개, 얘 한 개랑 얘 세 개가 만나서 요 놈을 몇 개 만들기 때문에 두 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개수의 변화는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부피가 온도와 압력에 예민한 애들은 누구만? 기체만 있어, 기체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액체야. 얘는 온도 압력에 예민하지를 않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예민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피비를 따져줬을 때 얘네들은 44.8L가 되지를 않겠죠. 왜? 44.8L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얘네들은 부피가 굉장히 작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반응하는 부피비는 이 반응식에서 반응식에 봤었을 때 1대 3대 2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하나가 뭐이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몰수비랑 부피비랑 같으려면 뭐여야 되는 거냐면은 기체의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기체의 경우에 이거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 몰수비랑 부피비랑 똑같진 않은데 그래서 어떤 건 해당이 되냐면요. 기체끼리인 경우에는 이 몰수요 비가 부피비랑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 요거를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명하려니까는 되게 선생님 설명하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말을 하는 거 어떤 말이 하는 건지 좀 이해를 해줬으면은 좋겠는데 쉽지가 않겠죠. 약간 좀 선생님 좀 답답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 지금 잘 안 들으면 시험 볼 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 선생님은 그냥 혼자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번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전혀.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문제에서 이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이거 똑같은 문제. 그러면서 뭐 보기 기억에서 얘네들의 뭐 개수비랑 일단 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거죠. 일단 요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왜? 얘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수비가 부피비랑 같다라는 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되려면 뭐여야 되는 거냐면은 전부 다 기체가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반응하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의 몰수비는
어떤 말로 하면 좋을까? 몰수비는 부피비와 같다? 반응하는 질소기체, 수소기체의 몰수비는 이렇게 쓰자. 몰수비 하지 말고 부피비누라고 합시다. 바로 부피비는 1대 3이다. 이거 봅시다. 뭔가 좀 이걸 좀 같으면서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부피비는, 그리고 뒤에 1대 3이다. 요 보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문제에서 묶어져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개수비랑 부피비랑 똑같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니은에서 묶어져 하는 거는, 이 기억 같은 경우는 대놓고 개수비가 부피비랑 똑같냐, 개수비를 부피비라고 둘 수가 있냐, 그렇게 묻는 거고요. 니은은 콕 집어가지고 어떤 애들만 질소 기체라는 애들이랑 수소 기체라는 애들만 찝은 거야. 질소 기체랑 수소 기체만. 얘네들의 반응하는 부피비는 안에 반응하는이 씁시다. 앞에 써있구나. 선생님 미쳤네요. 반응하는 얘네 부피비는 1대 3이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어디까지는 똑같이 갖고 갈 수가 있냐면요. 반응하는 몰수비가 1몰. 반응하는 몰수 1몰. 얘는 3몰이야. 근데 조건은 어떠냐면 지금 0도씨 1기압. 1기압. 뭐야? 얘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체인 애들인 이 두 개의 애들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온도랑 압력이 똑같은 상태야. 온도랑 압력이 똑같은 상태야. 그리고 반응하는 몰수비는 일단 부피비 계산하기 전에 얘네들 반응하는 몰수비, 얘네들의 반응하는 몰수비 몇 대 몇이야? 1대 3이죠. 1대 3입니다. 반응 몰수비는. 근데 둘 다 온도와 압력에 예민한 기체인 상태 애들이에요. 이럴 때는 이 몰수비랑 뭐랑 똑같게 되냐면요. 부피비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똑같다. 기체들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피비도 1대 3이 됩니다. 1대 3이 돼요. 부피비도 1대 3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 개수비가 이 부피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분 봤었을 때 기체 애들끼리만 봤었을 때는 요 몰수비가 뭐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요. 부피비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은 어떤 것까지 여러분들이 바꿔 생각해도 되냐면 몰수비는 부피비이다. 이 반응에서 얘는 틀린 거죠. 얘는 틀린 거예요. 몰수비는 부피비이다. 이 반응에서 정확하게 써줄까? 이 반응에서 몰수비는 부피비이다. 어떤 몰수비랑 어떤 몰수비를 우리가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틀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틀렸다. 요거는. 근데 니은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반응하는 N2와 H2의 부피비는 1대 3이다. 1대 3이다. 이건 우리가 어떤 것만 보고도 요 화학 받는 식만 보고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기체면 기체끼리는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를 어떤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제 부피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직접 여러분들 얼굴 보고서 이렇게 설명했어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좀 뭔가 좀 이제 선생님 그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라고 선생님 또 이제 그 피드백을 질문을 받으면서 바로 이제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만약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 부분에 대한 문제 올려줬었죠. 그 문제 풀 때 아마 그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잘 보고서는 판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진짜 이 보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정말 중요해요. 화합 받는 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학이 왜 어렵냐면, 선생님 전에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이론적인 내용은 솔직히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이론적인 내용은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근데 이걸 응용하는 게 정말로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야 돼? 할 정도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산수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거의 나중에는 진짜 수학 문제 푸는 그런 느낌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체일 때만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요거 부피비를 좀 지울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반응하는 몰수비가 1대 3대 2몰이다라는 건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비 한번 따져보죠. 질량비. 봅시다. 여기서 N2가 1몰만큼 반응하고 H2가 3몰만큼 반응했을 때 NH3가 2몰만큼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 1몰 있을 때 질량, 이거 어떻게 구해? 1몰 있을 때 질량. 화학식량 뒤에다가 물 붙이면 돼. 단순하게 그램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식량이 10이 아니라 24네. 28이죠. 28g 되죠. 28g 됩니다. 그리고 질량, 우리 몰 구할 때 질량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 곱하기 몰로 하잖아. 몇 몰 있어? 3몰 있대. 그리고 3 곱하기 H2의 화학식량 얼마야? 수소가 2개 있으니까 2죠. 얘는 6g. 따지보면 얘네들의 질량을 우리가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들은 34가 될 거야. 진짜 34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NH3, 질소 하나에 14, 수소 하나에 1인데 지금 3개 있네? 총 17이야. 화학식량이 17이야. 몇 몰만큼 있어? 2몰만큼 있어.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34가 나오네. 34g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개수비가 1대 3대 2야. 1대 3대 2야. 얘네들 이제 정확하게 다시 이제 이걸 고치시다. 그리고 몰수비도 1대 3대 2야. 부피비도 1대 3대 2야. 근데 질량비는 1대 3대 2야. 아니야. 1대 3대 2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질량비랑은 절대 다릅니다. 질량비랑은 절대 달라요. 질량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질량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정리해뒀고, 선생님이 잠깐 이 식을 그대로 쓰긴 쓸 건데요. 그대로 쓰긴 쓸 건데, 얘는 잠깐 좀 지울게요. 얘네들을 너무 지저분해서 여기서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요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딱 봤었을 때 화학식량 구하기 참 편할 거야. 화학식량 구하라고 하면 얘는 바로 17, 얘는 2, 17, 여기 자꾸 17이라고 그랬지? 얘는 28, 얘는 2, 얘는 17 이렇게 바로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네를 만약에 A랑 B랑 반응해서 C를 만들었다. 이때 뭐 A의 화학식량은 이런 문제, 또 C의 화학식량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만 몰을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거 같죠? 그럼 화학식량은 몰수분의 질량. 요 개념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요 개념. 방금 전에 얘네들이 28g 반응하고 얘가 몇 g?
6g 반응했었을 때 얘네들이 몇 g 만들어진다? 34g 만들어진다. 이게 무슨 비? 질량 비였어요. 근데 몰수비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몰수비는 바로 여러분 1초 만에 탁 나올 수가 있어요. 몰수비는 뭐랑 똑같다? 개수비랑 똑같다. 물질의 상태 상관없이. 그럼 얘는 1대 3대 2야. 3대 2야.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요. 몰수비분의 질량비.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얘도 몰수분의 질량. 몰수분의 질량. 해봅시다. 그게 얼마 나와, 그러면? 14가 나오죠? 아, 자꾸 선생님이, 왜 지수기체한테 왜 이럴까, 선생님이? 왜 자꾸 14라 그럴까? 17이라 그러고, 얘는 28인데, 28이고, 얘는 2고, 얘는 17이고, 여기서 몰수비분의 질량비를 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화학식량비가 됩니다. 화학식량비가 돼요. 그래서 화학식량비. 여기서 화학식량이라는 건 원자량이 될 수도 있고 분자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28대 2대 17이 되겠죠. 17이 되겠죠. 이걸 선생님이 왜 알려주냐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화학 반응식을 보고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괜찮은데, 이런 문제에서 뭐 A가 B의 분자량이 뭐 3배이다, 뭐 4배이다, 2배이다 이런 보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분자량 B 계산할 때 어떻게 하지? 직접적으로 분자량 뭐 구해야 되는 건가? 되게 고민이 많을 텐데, 단순하게 이 몰수비분의 질량비 요것만 계산해줘가지고 비율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비율만 알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몰수분의 질량이 뭐냐면 화학식량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몰수비분의 질량비가 뭐가 되냐면은 요 화학식량비가 됩니다. 요게. 그럼 28대 2대 17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소 기체 같은 경우에, 수소 기체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기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러한 정보를 하나도 안 줘도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이 화학식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여기가 A라 그러고 얘가 뭐 B라 그러고 얘가 C라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원소인지 알고서는 화학식량을 구해. 못 구하잖아요. 화학식량.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통해서 이 몰수비분의 질량비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이 화학식량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이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서는 낼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 수업 시간 안에 모든 예를 다 설명해 주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굉장히 많은 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올려준 거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겠다, 해설을 받아 잘 모르겠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이제 조만간 이 진도 부분이 다 끝나면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화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 문제를 보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좀 선생님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질문에 올려놓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문제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이 양쪽 관계 할 게 되게 이제 많은데요. 잠깐 지금 몇 분인지 볼게요. 한번. 시간이 그래도 50분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하고서는 일단 여기는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6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것만 일단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냐면 개수비나 몰수비는 똑같다. 모든 화학 반응식에서 뭐 기체인지 액체인지 고체는 상관없이.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만 이러한 애들이 뭐랑 똑같아? 부피비랑 똑같다. 이 몰수비 뭐랑 똑같다? 부피비랑 똑같다.
기체의 경우에는 개수비가 부피비랑 또 똑같다. 근데 기체가 아니면 요 개수비가 부피비랑 똑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하려면 어떨 때만, 기체의 경우에만. 질량비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확인 문제 8번 보시면 메탄올이 공기 중에 연소를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래 1몰에 여기서는 일단 봅시다. 이렇게만 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얘네들의 상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 상태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는 부피를 묻는 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부피 묻는 문제가 절대로 안 나요. 왜? 선생님이 말했죠. 이 H2O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액체로 이제 물로 만들어지는데, 그 액체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서 불에서 나는 거잖아, 불. 연소하는 과정이잖아. 바로 기체로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그리고 그 화학 반응식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액체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체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가지고서 부피를 물어볼 거면은 다 확실하게 상태 표시가 뭐 액체인지 기체인지가 아마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딱히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거를 쏘면 돼? 미정계수법. 여러분들이 뭐 A, B, C, D 하고, 얘는 탄화수소가 아니죠. 그 선생님이 알려준 걸 쓸 수가 없어요. 탄화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거 뭐 여기는 뭐 여기서 뭐 x 더하기 4분의 y 그거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굳이 미정계수법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생성물은 어떤 거밖에 없냐면은 CO2나 H2O 밖에 없어. 그러면 얘네들을 일단 조금 바꿔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얘네들은 이렇게 써 있는 건 시성식이고, 얘네들 선생님 좀 바꿔서 잠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잠깐 이렇게 나타내 볼게. 그래서 얘네들을 이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로 되어 있는 애들이고, 옆에 이제 산소만 하나 더 붙었죠. 이때는 여기는 성립을 안 하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거가 성립을 하냐면요,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랑 똑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절반이 여기 얘네들의 개수다라는 건 똑같게 적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돼요. 여기는 적용이 안 되지만, 여기는 뭐 x 더하기 4분의 y가 적용이 안 되지만은 여기서 이 생성물 쪽에는 탄소랑 수소로만 봤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요 다음에 이렇게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이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좀 쉽게 개수를 맞춰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탄소 1개, 탄소 1개 됐네. 수소 3개, 수소 4개, 수소 4개 또 됐네. 근데 생성물 중에 산소는 봐봐, 몇 개야? 2개. 몇 개야? 2개. 총 몇 개냐면은 4개네. 그럼 여기는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그리고 여기 2개. 3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앞에는 개수를 건들 수가 없어요. 탄소는 수소가 맞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2분의 3이 와야 합니다. 2분의 3이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 개수가 분수가 나왔네요. 네,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얘를 정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뭐를 곱해야 돼? 2를 곱해야 되는 거죠. 여기 2를 곱해주면은 3이 나올 테고, 얘를 2를 곱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2를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주고, 여기도 2를 곱해주고, 여기도 2를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 탄소 2개, 탄소 2개, 수소 이렇게 6개, 이렇게 2개, 총 8개, 수소 8개, 산소 2개, 6개, 총 8개네, 4개, 8개 맞네. 참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 이제 화학 반응식. 그리고 요 개수비 써보자. 그냥 이래. 개수비랑 뭐랑 똑같은 건데, 몰수비랑 똑같은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 개수비가 2대 3대 2대 4이기 때문에 요 놈이 2몰 반응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3몰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는 2몰이 만들어지고 얘는 4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1몰에 메탄올이 완전 연소될 때, 얘네들이 1몰이 연소된다. 1몰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H2의 양. 2몰일 때 얘네들이 몇 몰 만들어져? 3몰 만들어져. 1몰일 땐 그 몇 몰이겠어요? 2몰이겠죠. 2몰이겠죠. 요거는 개수비가 몰수비가 된다는 것만 알면 쉽게 여러분들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1몰. 이 1몰의 이 메탄올을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얼마 필요한 거야? 3몰 필요한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 몇 몰 만들어진다? 1몰 만들어지는 거고, 물은 2몰이 생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얘네들은 요 2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몰수비를 조금 변형시켜서 얘네들이 뭐 3몰 반응하면은 얼마가 만들어지겠다. 얘네들이 만약에 9몰이 반응하면 얘네들이 몇 몰이 만들어지겠다. 그 정도는 요 개수비가 어떤 거랑 몰수비가 똑같다라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교과서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양적 관계는 조금 더 선생님이 예를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 요 강의 노트북에 좀 옮기고 인코딩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찍도록 하겠습니다.